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반도체에 대한 집중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 최근 오픈 AI의 공격적인 행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브로드컴과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지금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오픈 AI 중국 반도체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웃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AI 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하나씩 풀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오픈 AI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이었죠. 한국에 공식 지사를 설립을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먼저 풀어볼까요? 네, 오픈 AI 코리아 한국 네. 지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 한국 지사 역할은 명확하게 엔터프라이즈 시장, 기업용에다가 챗GPT를 판매하는 시장으로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뭐 대중 서비스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좀 기업용에 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뭐 이 한국이 워낙 중요한 이유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네. 전 세계에서 유료 사용자가 많습니다. 한국이 저도 그럼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까지 2위가 될 정도로 유료 네. 사용자가 많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오픈 AI는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챗GPT 엔터프라이즈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는 최근에 AI 도입을 위해서 많은 컨설팅 비즈니스들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 오픈 AI가 직접 컨설팅에 지금 나서고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강화될 거로 보고 있고 사실 한국보다 먼저 지사가 설립됐던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에서도 엔티티 데이터라고 하는 이 회사와 함께 이러한 컨설팅과 기업용 솔루션 판매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역할로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조금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또 카카오가 또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카카오톡 내부에 네. 챗GPT를 통합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기 맞아요.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미국 본사하고 같이 조정을 하고 있는 어. 건데요. 카카오톡에 여러분 이제 챗GPT가 쉽게 아마 여러분들의 톡 그 대화 사이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챗GPT 이용률이 더 높아질 거고요. 그쵸? 그러면 검색 시장에 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구글이 지배했던 한국의 검색 시장에 있어서 지금 챗GPT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챗GPT 이용자도 지금 2천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카카오톡과 결합된다면 빠른 속도로 3천만, 4천만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됐을 경우 검색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서비스하고 결합되면서 AI 서비스가 우리의 어떠한 뱅킹 서비스라든지 모빌리티 서비스하고 결합되는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이것이 9월 말에 있을 카카오 AI 데이에서 좀 구체적으로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의 챗 GPT를 통합하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그거는 9월 빅 이벤트에서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오픈 AI 코리아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요. 지난 8일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시켰는데 중요한 역할과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정부의 위원회가 워낙 많고 자문위원회 역할들이 네. 많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난 수많은 정권에서 정말 헌드레드의 위원회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뭐 그래도 뭐 큰 변화 없지 않겠냐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위원회는 전통적인 자문위원회하고 분명하게 다른 것은 분명하게 AI 전략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안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자문위원회가 이러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추진력이 되게 강할 거라는 기대감을 저희가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I 책임관이라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모든 부처마다 장관 부처마다 차관급으로 AI 책임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들이 상시적으로 실무적인 조정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집행력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권, 그다음 의결권, 그다음에 AI 책임관, 차관급의 AI 책임관 협의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 AI 전략위원회에서 11월 말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국에도 AI 액션 플랜, 사실은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발표했던 부분들이죠. 이러한 유사한 한국의 어떠한 구체적인 AI 액션 플랜,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이런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정책이 좀 나와줘야
이제 추진력은 가지고 있으니 네. 정책의 구체적인 것이 11월 말에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좀 정확한 평가 또는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지금 오픈 AI 코리아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이 오픈 AI 코리아가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과 합을 맞출 수 있느냐 네. 이거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아마 오픈 AI하고도 협력을 현 정부에서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픈 AI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그렇죠. 필요가 네. 있죠. 물론 미국에서는 열심히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데와 스타게이트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하고 있지만 최근에 노르웨이와 아랍에미레이트와 에서 챗GPT for countries, 그러니까 즉 그 국가를 위한 챗GPT라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노르웨이는 여러분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엔비디아 후퍼칩, H백이 들어가는 10만 개가 들어가는 네. 슈퍼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이걸 통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이 20만 개, 10만 개,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2배죠. 들어가는 정말 대형 이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울산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6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0만 개가 들어가는 노르웨이 프로젝트와 그리고 UAE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스타게이트 UAE라는 프로젝트는 20만 개가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목표로 세우고 있는 AI 고속도로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국가 데이터 센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를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픈 AI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가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또 이 카카오톡과 챗GPT의 결합이라든지 또 챗GPT 단독으로 한국에서 2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는 부분에서 한국에서도 충분하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도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여기에 좀 이따 말씀드릴 브로드컴에서 제작한 칩들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픈 AI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또 하나의 뉴스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내년부터 자체 설계한 AI 칩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브로드컴 주가는 살짝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연일 급등세를 보이면서 최고가 경신까지 이어갔었습니다. 양사의 협력 구조에 대해서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지금 AI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협력 구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브로드컴 CEO가 오픈 AI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100억 달러의 주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픈 AI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픈 AI랑은 이미 브로드컴은 2024년부터 협력을 시작해왔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부터 2026년부터 오픈 AI 전용 칩을 브로드컴이 설계를 한 거죠. 제작은 역시 TSMC가 합니다만 제공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엔비디아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0억 달러의 매출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 부분에서 브로드컴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브로드컴은 ASIC 또는 커스텀 칩이라고 해서 맞춤형 지금 AI 칩을 구글과 메타와 또 중국의 바이트센스, 틱톡이 작동하는 회사죠. 이러한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오픈 AI까지 결합했다는 거고요. 여러분 오픈 AI가 올해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이용자가 8억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코파일럿을 제외한다면 코파일럿도 사실 이름을 코파일럿 바꿨지만 챗GPT죠. 이런 걸 고려한다면 약 9억 명의 지금 사용자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늘어나는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기 때문에 미국에만 데이터 센터를 둘 수가 없고 전 세계 지금 노르웨이, 아랍에미레이트 또는 전 한국에도 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브로드컴에서 설계한 오픈 AI의 커스텀 칩 또는 ASIC 칩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브로드컴의 성장이 기대되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성장에 기대가 된다. 지금 브로드컴과 오픈 AI가 손을 잡으면서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티그룹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데 독주 체제가 깨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엔비디아만 영원히 에브리데이 수는 홀리데이 없죠. 성장할 수는 없고 독점할 수는 없는 거죠. 균열이 생기는 거고 경쟁이 커지는 건데 여러분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AI 가속기 또는 AI 칩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것에서 당연하게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브로드컴이 설계한 이 커스텀 칩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알리바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직접 자체 설계한 추론 칩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별하셔야 될 것은 엔비디아는 학습 부분에서 AI 학습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브로드컴이라든지 또는 알리바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AI를 여러분들이 챗GPT에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하는 걸 우리가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추론 전용 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습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추론 칩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고 이것이 네. 예상했던 속도보다 더욱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범용 칩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이러한 커스텀 칩, ASIC 칩을 갖다가 브로드컴이라든지 알리바바를 쓰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장이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수요 또한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질문을 간단하게 던졌을 때 AI가 답변해 줬을 때는 토큰이라고 하죠. 토큰을 100개 썼다라면 요즘은 1000개, 10,000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AI 서비스가 좋아질수록 우리가 질문을 우리 소비자들이 던졌을 때 답변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더 많은 칩을 네.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압도적으로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의 성장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겠죠. 실한 독주 체제는 완화되겠지만 이러한 이익이 성장하는 스토리는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전체적인 AI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는 당연히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수혜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자체 칩 개발로 인해서 HBM 공급처가 좀 확대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나도 좋은 현상이죠. 사실은 AI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이것이 작동하기 위한 여러분 인프라스트럭처 아니 선로가 레일웨이가 없는데 거기에 기차가 어떻게 달리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기차를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대기가 너무 많고 그럼 기차 철로길을 더 여야 되고 도시별로도 다 연결해줘야 된단 네. 말이죠. 이러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보니 엔비디아의 칩이건 브로드웨이가 설계한 칩이건 이것들이 확산되는 거고 이 AI 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 HBM이죠. 이 HBM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요.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아직은 성공하고 있지 못하지만 도전장을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이 삼성전자가 이 품질 테스트에서 이것이 통과돼서 납품만 할 수 있다라면 대단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의 시장의 어떠한 확장 속도라든지 확장의 규모도 저는 대단히 장밋빛이다. 근데 이것이 과잉되지 않았고 과장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하나의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HBM을 잘 만들어도 이것을 패키징하면서 최종적으로 AI 칩을 만드는 것은 TSMC죠. 이 TSMC가 흔히 말하는 프로덕션 캐파시티를 그러니까 생산 양을 늘리지 않으면 네.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이걸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TSMC가 계속해서 좀 일본과 미국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속도가 좀 더 빨라져야 된다는 거고 이번에 뭐 현대자동차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TSMC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한국에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해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가동률과 가동의 확장들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한국 기업에도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 시장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이야기 좀 간략하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는 이 테슬라의 질문을 많이 여쭈는 것 같은데 자, 테슬라의 8월 미국 전기차 점유율이 공개가 됐는데 38%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8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 이 수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언론이 좋아하는 네. 제목이죠. 그렇게 최저 하면 이제 수준 이런, 최저 네. 수준.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것들은 물론 최저 수준은 팩트 맞습니다. 네. 그런데 8월 달에 미국 시장이 EV 시장이 14%가 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9월 달은 아마 더 성장할 겁니다. 9월 달을 끝으로 해서 전기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끝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말에 사려고 했던 것이 땡겨 사는 이러한 앞선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4% 성장했는데 테슬라도 성장했습니다. 네. 점유율은 떨어졌지만 3.1%가 성장을 했고요. 테슬라도 7월에는 7%가 또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 또한 성장하고 있지만 워낙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또 요즘 혼다가 잘 나가고 있죠. 네. 혼다라든지 토요타라든지 또는 폭스바겐도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중저가 차량들을 내놓으면서 경쟁사들의 좋은 차들이 나오면서 EV 시장에서 테슬라가 줄어들고 있는 것 조금은 이거는 저는 감내할 수 있는 거죠. 왜? 테슬라도 성장하면서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이지 테슬라가 축소되면서 즉 성장이 멈추면서 감소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인 것처럼 1위 기업 이익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AI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까지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